어머나 어머나, 지금 제목 보세요. 뭘 보고 찾아왔다고요, 김묘성 기자님. 세상에. 네, 지난 4일 오전 9시경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한 20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처음에는 택배 기사님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네요. 무려 30분가량이나 계속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에 CCTV를 한번 돌려보는데요. 네. 보니까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상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관문 앞에 어슬렁거리다가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세상에. 남성의 손에는요,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요. 어머? 현관문 CCTV에 잡히지 않으려고 초인종을 누른 뒤에 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남성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고요. 어머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이처럼 다른 주민이 들어오는 그 틈을 타서 뒤따라서 들어왔던 건데요. 어머나. 겁에 질린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성은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저 뭔가 음흉한 인간이 검거가 됐다니까 일단 천만다행이고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CCTV 영상만 봐도 지금 여러분들 그러셨죠? 소름이, 온몸에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저 피해를 당하신 분은 오죽했을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자고 있는데 자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벨소리랑. 그래서 처음에는 택배기사님인 줄 알았어요. 택배기사님이 벌써 갔을 텐데 자꾸 두드리길래 거실로 나와서 인터폰을 보니까 남자가 띵동을 눌리고 이렇게 벽에 숨으려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 얼굴을 봤거든요.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내려친다? 뭐 진짜 그냥 완전 그냥 쿵쿵 나이다 진짜 퍽퍽 소리? 그런 식으로 계속 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이 오셨거든요. 계속 저희 집 두드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도 저 피해 여성분의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데, 안진용 기자님, 저 남성은 대체 저 여성분의, 피해 여성분의 무슨 뭐 항의하러 온 거예요? 대체 왜 저러고 있었답니까? 이 사건 당일 남성은 해당 여성의 집뿐만 아니라 이 빌라 전체의 문을 다 두드리고 다녔는데, 어딘가에는 이 사람이 나왔겠죠.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땐 아는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해당 여성의 집을 두드리는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알고 보니 20대 남성, 이 남성은 옆 빌라 주인의 아들인데 어머? 옆 빌라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남성, 지난해 12월부터 빌라 옥상에서 해당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계속 훔쳐봤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희가 대체 뭘 들은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뭐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 했다는 말은 성적인 어떤 폭행이나 추행이나 이런 걸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몰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다가 그 여성을 찾아가서 뭔가 좀 해코지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남성은 경찰서로 가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네. 피해 여성은 남성 대신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는데 네. 그 내용 역시 충격적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했던 말, 네. 가해자 부모가 했던 말인데요. 눈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요? 지금 이게 저 남성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이 읽어주시죠. 사람이 눈이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고 샤워하는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건데 눈길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저게? 전혀 아니죠. 자기 아들이 한 행동을 반성을 하고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못할 망정에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에, 제가 자식놈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대신 벌 받게 했으면 저를 좀 꾸짖어 주세요. 여성분 이렇게 해야 될, 이게 맞지? 아니 좀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 이거 올라가서 좀 창문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하고 이게 소란을 피워지면 이런 거잖아요. 최명견님,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아버지는 진짜
생각이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안 보이게 잘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오히려 덮어 씌우고 지금 있는 거예요. 피해자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커튼도 하고 못도 하고 당연히 밖에 보인다고는 가정 아래 안 보이게 했으면 이 일이 생기지 않느냐. 결국은 보이게 했기 때문에 눈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본인의 자녀의 책임을 갖다 굉장히 없애려고 하는 말이지요. 세상에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피해자 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거기다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눈길이 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탓을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탓을. 근데 허준 변호사님, 저 남성 아까 모자를 쓴 저 남성 일단 정신병원까지 갔다는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남성 저지른 죄에 대한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혐의는 뭐냐면 주거 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고요. 세상에. 강간 예비나 강간 미수 혐의는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강간 미수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 강간 행위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실행 행위에 착수가 있었는데 그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했을 때 미수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최소한 예비 혐의라도 적용하려면 예비의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 범죄, 그러니까 강간죄를 범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입증이 돼야지 최소한 강간 예비 혐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했냐, 뉴스파이터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피해 여성 얘기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했을 때 강간 예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 반대했을 때, 피해자가 반항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가해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반항을 억압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비의 어떤 고의라든가 기본 범죄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돼서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것이고요. 네. 사건 이후 이 남성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보세요. 우리의 법이란 게 어떻게 보면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허준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 몹쓸 인간이 예를 들어서 저 여성분의 집에 들어와서 어떤 뭐 밀치거나 몸싸움을 해서 뭔가 강압적으로 저 피해 여성에게 어떤 나쁜 의도의 행동을 한 게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강간 미수죄나 강간 예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로만 들어오지도 못하고 피해 여성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로만 그쳤기 때문에 이건 강간 예비죄나 강간 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무슨 신체적 피해를 당해야만 지금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남성이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다음 주면 퇴원한대요. 아니 최재문 교수님, 네. 이 여성 피해 여성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 병원에 퇴원하면 또 그 집에 올 거 아니에요. 세상에. 또 찾아오면 어떡하냐고요. 이제는 무서워 샤워를 하긴 하겠어요? 세상에. 아니 옥탑방이라고 저 맨 꼭대기 방에서 쳐다봤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사 가고 싶겠죠. 그런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머나. 그러면 계약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 집에 꼼짝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건 집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런데 저 가해자는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네. 이 피해 여성은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피해 여성이 어떤 지금 심정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무섭죠. 저는 지금도 집을 나갈 때도 누구랑 꼭 전화를 해야만 나갈 수 있었고 아파트에 나오자마자 전 뛰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옆 건물이기 때문에 얘가 혹시나 올 수도 있고 얘가 집 들어온 게 주차장 뒤에 숨어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거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도망을 항상 뭐가 됐든 도망가야 되고 처음에는 저한테 뭐 사설경우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론화가 되니까 전화 오셨더라고요. 스마트워치 뭐 원하시면 담당 부서 연결해드리겠다고 알아봐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서야 CCTV랑 워치 해주신다고. 뒤에 말도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싶은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를 못 내는 지경. 화가 안 나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경찰한테 이러이러한 상황 너무 지금 무섭고 불안합니다 얘기했더니 사설 경호 쓰세요.
마치 그거잖아요. 허점에서는 그렇게 무서워요? 걱정돼요? 그럼 사설 경호 써요. 라고 처음에 얘기했대요, 경찰이. 그런데 이게 막 언론 보도가 계속 되고 지금 문제시 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위급한 상황 때 경찰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드릴게요. 또 CCTV 설치를 웬만하면 뉴스파이트가 대한민국 경찰분들 고생하니까 다 칭찬해 드리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경찰이? 이런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이 마법의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스마트워치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민원인에게 그것도 지금 보복 우려까지 의심되는 그런 주거 침입죄에 일단 뭐 강간 미수나 예비는 적용을 하기 어려웠을지언정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한테 사설 경호 쓰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이 위험한 상황을 마음 놓고 좀 털어놓고 보호도 받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중의 지팡이를 사설 경호로 대체를 하라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중대범죄가 아닐지라도 보복범죄의 우려가 상당히 깊은 상황에 놓인 네.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라든가 아니면 맞춤 순찰을 둔다라든가 일시전 신변 경우 같은 것들을 피해자 지원으로 다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스마트워치 얘기를 꺼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취재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이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아요. 나서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 너무나 아쉽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제발 경찰들이 자신의 가족의 일이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사설 경호 쓰라고 했을까요? 제발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치안에 그리고 저 피해 여성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어떤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제발 순찰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